안녕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청이 있어서 이 중진공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제가 공략을 해보니까 왜 요청한지 알겠더라고요. 헬입니다, 헬.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항목 분석, 예상 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템플릿 예시 올려놨으니까 보면서 천천히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중진공 서류의 특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 경력, 경험, 기술서 모두 다 평가가 되죠. 이 NCS 기반 평가하겠다고 이제 벼르고 있고요. 일 잘하는 사람 뽑겠다는 의지가 뿜뿜합니다. 거의 다 이제 직무 능력 관련 질문들이거든요. 이건 뭐 거의 뭐 유관 경력자 수준을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만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하는 채용입니다. 자, 항목 1번부터 먼저 가보면요. 처음부터 난감합니다. 본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래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죠. 맞죠? 그리고 능력 장점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직무 역량 평가할 건데 자기들 좀 평가하기 쉽게 딱 한 문장으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이런 말입니다. 뭐 평가 기준은 생각할 것도 없죠. 이 직무 기술서 기반 직무 능력 평가입니다. 그리고 지식 기술 위주로 평가를 하겠죠. 태도적인 부분은 이제 다른 항목을 통해서 평가할 게 많으니까요. 작성 전략 말씀드리면은 이 직무 역량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보고서 형태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내용이 들어갈 내용이 쓸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술형으로 쓰게 되면은 많이 못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위주로 적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증거가 많은 역량이고 이 증거 수준이 높은 역량일수록 핵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증 같으면은 높은 급수의 자격증이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이 정량적 근거, 자격증, 교육상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력, 경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핵심 역량이죠. 1순위. 그 다음에 경험이나 경력은 전혀 없지만 자격증이나 교육사항 같은 건 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핵심 역량이죠. 2순위죠. 정량적 근거만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경험만 있다. 증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성적 근거만 있는 거니까 이 3순위가 되겠습니다. 경력은 정량적 근거예요.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기간을 몇 년 근무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핵심 역량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셔야 되겠죠. 다 적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그래서 질문 내용을 이제 목차로 좀 꾸며서 반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고요. 이제 공단 기여 부분 적어야 되잖아요. 공단 기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전략 과제나 비전 수행과 연관이 있는지 파악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잘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적어야 될지. 우선 어떻게 적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풀로 소개하고 예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작성 풀로 보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핵심 가치 및 전략 목표 이거 새로 나왔습니다. 중진공에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가 없어요. 이 카드 뉴스에 보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영 전략 소개 동영상 요거 이제 보시면은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시청해 보시고 내 관련 직무,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항목 1번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제 다음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성 플롯을 설명드릴 텐데 일단 한 문장 표현에 자기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한 문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역량 키워드만 잘 넣으시면 되는 거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를 쉽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평가위원들이. 이거 그 지원자들이 좀 많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하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의 핵심 역량이 이 문장만 딱 읽었을 때, 이거와 이거구나 정도만 알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거창하게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전문성, 핵심 역량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에 관한 역량을 이제 반보고서 형태로 기술하시면 되고 요 역량 이제 기술하실 때 공단에 이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 방안 같은 걸 조금 녹여내서 양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이러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공단에 기여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이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생략을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요거와 요거 신용 분석 능력과 리스크 관리의 전문가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잘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래의 핵심 역량들 때문입니다 하고 핵심 역량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능력 키워드 적었고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 근거, 경력, 그다음에 관련 자격, 관련 교육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년 몇 개월 근무하면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1년 몇 개월이라고 하면은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개월로 표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짧은 경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뭐 이제 전공 과목 들었다가 아니라 몇 학점 이수했다. 이렇게 적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교육을 들었을 때도 몇 시간을 이수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적 근거 다 제시했으니까 이제 정성적 근거를 갖다가 경험 같은 거, 대외 활동 같은 거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게, 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요 업무를 잘할 수 있다, 혹은 요런 이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여 방안을 적는 겁니다. 물어본 거 다 적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핵심 역량을 뭐 2개 또는 3개 정도로 정리하셔가지고요, 기재를 하시면 되고, 마무리 부분은 생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단의 기여 부분, 핵심 역량과 공단의 기여 부분까지 이 보고서 형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글자 수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요거 능력과 요거 능력, 그러니까 이제 어 그거죠. 이제 핵심 역량을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진공의 목표인 요거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항목 2번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조직 적합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직무 적합도입니다. 직무에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있든가 그리고 이제 조직 이해적인 측면이 있다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신의 업무죠.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번 항목에서는 태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적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중진국의 전략 목표 및 전략 과제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졌죠. 여기에 기여할 자신의 직무에서 기여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다 다르죠. 이 직무에 따라서 기여할 수 있는 전략 과제가 다릅니다. 이 전략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이 태도 부분을 어필해주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직무별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 과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행정, 기업 지원, 교육, 공학과 관련이 있는 게 이 혁신 성장 선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요런데, 뭐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거죠. 인재 양성 확대. 자, 요 분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이 ESG 경영 자체에 노무나 아니면 이제, 어, 투명성, 경영 투명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노무나 회계 세무가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여할 수 있고, 사실 일반 행정이나 기업 지원은 거의 모든 곳에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 이제 현장, 고객 서비스 혁신 이제 분야, 핵심 가치 같은 경우에 모든 직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적극 행정해야 되고, 디지털화 해야 되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방향성으로 가는 거죠. 청년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직무와 다 관련이 있죠. 내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여기 기여할 수 있고요. 여기 기여할 수 있고 여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 쪽하고 좀 관련이 많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떠한 전략 과제에 기여할 수 있고 관련성이 높은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작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무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가치 키워드를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무상 필요한 태도가 있겠죠. 이 태도에 관련한 경험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뭐 성공이든 실패든 기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둘 다 기술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전략 과제에 기여할 수 있고 핵심 가치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작성 플로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가진 핵심 역량, 뭐 이게 태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항목 1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직무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때려봤고요. 그런 이제 직무 관련 능력이나 태도는요,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라고 성공 경험하고 뭐 실패 경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직무 능력이나 태도가요, 제가 이 공단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플롯으로 적는 겁니다. 예시 볼게요. 처음에 이제 핵심 보유 역량하고 핵심 가치를 때려박는 거죠. 저는 고객 지향성하고 규정 준수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태도를 통해서 현장과 청렴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식으로 때려박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을 기술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기술했는데 서술형으로 기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태도 부분을 위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꼭 태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항목 1번에서 직무 관련 전문성 같은 걸 이제 핵심 역량을 다 드러나지 못했다.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보다. 그러면 항목 2번에 태도 말고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역할은 어떤 이제 경험이었고 역할은 뭐였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태도를 습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적극적인 소통으로 고객 서비스 혁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험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 생성 및 정리를 하였고 이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고 이걸 통해서 규정 준수라는 태도를 습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청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성공 사례를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꼭 성공 사례가 아니더라도 실패해서 그 실패를 극복한 사례를 해서 실패 사례를 제시해도 됩니다. 사람이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역량 향상되거나 어떤 태도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태도를 습득했다, 직무 능력을 습득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능력과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현장과 청렴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도 빠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것 자체를 요 이제 내용의 보고서 형태로 다 넣어놨기 때문이죠. 글자 수가 모자란다면 3번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항목 3번은 이제 지겹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로 평가를 하는 거죠. 보통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면은 요 네 가지 이제 과정과 그다음에 거기서 발휘되는 사고를 평가하는데 사고력을 이번 항목에서는 이제 항목 3번이죠. 이 항목 3번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평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과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하던 이제 방식이 있을 건데 그 방식과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서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보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창의적 사고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 플롯도 어려울 게 없죠. 작성 플롯은 아까 방금 보여드린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창의적 사고를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항목 3번은.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첫 번째로 일단 두 가지식으로 요약을 한번 하고요.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한 다음에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대로 가면 되겠죠. 나는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했다. 아무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나는 문제라고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했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는 원인 분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의 대안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입사 후에도 이제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예시 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요약을 제시를 하는 거죠. 새로운 조사 방법을 도입했다. 요거 창의적 문제 해결이죠. 요걸 바탕으로 성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평가될 만한 요소 두 가지씩으로 다 때려 박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역할이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크게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 안 했지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인식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굳이 적극적 문제인식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을 합니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갖다가 해보니까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항목 3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안 제시 부분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 조사에서 거리뷰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창의적 사고 발휘해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창의적 대안 제시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항목 4번 직무 수행 계획서입니다. 이거 조직 이해 능력 평가입니다. 자, 왠지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직무 수행 계획서 질문이죠. 필요한 역량이 뭔지 파악하고 어떤 노력을 했고 직무 수행 계획이 어떤지를 갖다가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NCS 조직 이해 능력 중에서 업무 이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부 능력 중에. 근데 이 내용이에요. 조직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분석해서 업무 처리 및 계획 절차를 수립한다. 자, 똑같지 않아요? 업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이 4번, 항목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쉬워요.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이제 필요 역량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보유 역량을 매칭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역량이 있을 거예요. 직무 기술서 상에는 있는데 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역량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간단하게 개발 계획까지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작성풀로 간단합니다. 직무 기술서에서 직무 수행 내용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도 다 적혀 있죠. 그래서 필요 역량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보유 역량이 뭔지 적고요. 그 역량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죠.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있는데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역량, 그걸 몇 개를 적고 그걸 어떻게 개발할지를 그냥 계획서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성과 분석 조사 업무 그냥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역량도 직무 기술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몇 개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보유 역량 내가 이런 이제 자격증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보유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역량이 있겠죠? 여러 분들의 이제 직무 기술서를 봤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업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면 분명한 것 같죠? 이게 이제 상 수준이 있고 중 수준이 있고 하 수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만 파악해서 업무를 하면은 이게 하예요. 자, 자신의 업무만. 그 다음에 이 중은 자신의 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알고 대응하면은 이게 중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전체의 업무를 갖다가 알고 대응하면은 상입니다. 그래서 요 업무에 이런 걸 적어도 좋아요. 관련 부서.
관련 부서 아니면 조직 전체와 관련해서 이게 이 업무가 어떠한 전략 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 전략 과제 이런 걸 적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 상 수준으로 평가받기 좋겠죠. 아, 이 사람은 전체 조직 전체의 이 전략 과제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겠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엔 안 넣어놨지만 자, 요런 거 이제 반영해 가지고 요런 목차를 더 만들어도 된다는 거 요거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항목 5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하고 경력이 직무와 유관한 걸 갖다가 했는지 이걸 평가하는 거죠. 보통 유관성 평가는요, 이렇게 합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해 봤는가를 가지고 유관 경력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고요. 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경험인가, 그리고 경험에서 창출한 성과 같은 게, 예를 들면 이제 금융 공모전 같은 데 가면은 막 이제 금융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하는 공모전들이 있죠. 그러면 성과가 이 중진공의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성과하고 비슷하죠.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와 유사한 성과를 창출하는 결과물을 창출하는 경력 또는 경험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관한지 안 한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경력 같은 경우에 유관하다 안 하다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개월수로 보통 평가를 하고요. 어, 경력 기간이죠. 기간으로 평가를 하고, 그럼 이제 기간이 길수록, 유관한 경력이 기간이 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수로, 유관 경력이 몇 개인지 개수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관 경력, 유관 경험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 전략은요, 질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양식을 작성해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유관성이죠, 유관성.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경험, 혹은 이 직무 수행 내용이 있죠, 직무 기술서에. 거기 나와 있는 업무 내용과 유사한 업무 내용을 했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유관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기술서와 최대한 연관성 있어 보이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목차를 이렇게 잡았어요. 목차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2번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관성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역할 및 기간, 내용 상세 내용, 주요 성과.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질문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추가한 게 이겁니다. 직무 관련 분야입니다. 유관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유관하다고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유관한 분야입니다. 한번 장판을 깔고 가는 거예요.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이죠. 나는 이 땡땡은행 체험형 인턴 경력이 있는데, 인턴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4대 보험이 되고,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된다면 경력으로 칩니다. 그래서 요 경력이 요 분야와 유관합니다 하고 장판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력 기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유관한 거라고 이미 평판을 깔고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평가상 유리하겠죠.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경험도 이 경험 자체가 요거랑 유관합니다라고 하고 이 장판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을 서술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항목 5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는 이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천천히 적어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